안녕하세요. 프라나 이비인후과 안철민입니다. 오늘은 그 성대의 내부 구조 중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껍질이 피부로 되어 있는 그 성대 점막이 피부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좀 아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니까는 그 단어에 너무 혼돈하지 마시고요. 그 성대 구조, 그러니까 입 안에서 성대 점막의 모든 것이 점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곳만 피부처럼 이렇게 조직이 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리를 낼 때 충격을 받더라도 손상이 덜 되고 오랫동안 정상적인 발성, 말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일종의 변화, 조직의 변화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오늘은 그 점막, 그 성대 피부화된 곳에서, 목소리를 만드는 곳에서 그 내측, 안쪽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목소리를 맡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목소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하시게 되면은 공기가 밑에서부터 호흡에서 올라온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성대가 이렇게 벌어졌을 때 숨을 쉬고 있다가 성대가 닫혀진 과정에서 호흡에 의해 가지고 성대가 밀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대가 완전히 밀려서 공기가 빠진 다음에는 나가는 공기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 베르누이 효과라는 거에 의해서 성대가 수동적으로 닫혀버리게 돼요. 그럼 다시 나왔던 공기가 차단이 되거든요. 그럼 다시 막히고 또 다시 밀려서 열리고, 이런 반복되는 동작에 의해서 그 사이로 공기가 나왔다가 막혔다가 하는 게 목소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점막이 움직여지는 것, 즉 공기에 의해서 점막이 움직여지는 것, 그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여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기서부터까지 다 움직여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소리 내는 곳에서 기도부터 기관지부터 모두가 다 움직여질 테니까, 소리를 만들어내는 요 좁은 공간, 여기서만 만들어지려면 움직여져야 되는 성대 점막이 피부화되어 있는 것이 어딘가에는 단단히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움직이게 되고, 밑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곳은 아래쪽은 움직이질 않아야 되니까, 마치 그 채찍 같은 것이 나무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딱딱한 핸들에 이런 그 볼펜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볼펜은 딱딱하단 말입니다. 딱딱한 볼펜의 끝에 그 가죽 같은 종이 같은 채찍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를 내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 채찍이 펄렁펄렁한 것이 움직이면서 이 펄렁펄렁한 곳이 어떤 동작을 나타내게 되고 자극을 주고 충격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를 만들어낼 때 이 채찍처럼 펄렁펄렁한 곳이 성대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볼펜처럼 딱딱한 곳이 성대 채찍이 붙어있는, 피부가 붙어있는 기관지 기도 바로 그 제일 아래쪽, 그리고 위쪽에서도 버틸 수 있는 성대 점막의 상부, 제일 위쪽, 이 두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사이에는 뭔가 이렇게 나풀나풀하게 태극기처럼 국기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쪽을 보면은요, 성대의 모양이 지금 말씀드린 구조, 이 그림이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이제 이 노란 그림이 이렇게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빨간 게 근육이고요, 여기 핑크색으로 보이는 게 인대입니다. 노란 부분이 성대 그 피부화된 점막의 피부화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늘색처럼 그레이색으로 보이는 것이 여기가 이제 라인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부터 이렇게 붙어 있고요, 이게 출렁거리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껍질, 카바, 그리고 중간에 움직이는 거 트랜지션 존, 근육을 바디, 그래서 커버 바디라는 그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위하고 아래는 고정이 되어 있지만 이 중간은 낭창하게 나풀나풀하게 태극기가 움직이듯이, 마치 이 안에 물풍선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출렁출렁하듯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대를 보시게 되면은 보통 기계를 써서 위에서 이렇게 성대를 관찰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삼각형 모양으로 보통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뾰족하게 보이는 앞쪽, 여기가 이제 지난번 얘기했듯이 갑상연골 후방에 붙어 있는 성대 앞쪽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뒤쪽 부분은 피혈연골의 근육이 붙어 있어서 성대가 움직이게 해주는 성대 후방입니다.
환자분들이 성대를 보시면서 이쪽이 안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쪽이 왜 안 붙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은요, 이 성대 앞쪽 전방의 3분의 2 정도 되는 곳이에요. 이 뒤쪽은 호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목소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실제로 이게 이제 뒤에서 보일 때 이 정도 공간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피열 연골이라는 부분이 이만큼이 있는 거거든요, 양쪽에. 그래서 이 보이는 각도에 따라 이 뒷 공간이 더 많이 보일 수도 있고 조금 보일 수도 있어요. 이 피열 연골의 움직임이 따라서 또 이게 어떤 사람은 위로 올라와 있고 앞으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뒤로 제껴져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따라서 이게 뒤가 많이 열릴 수도 있는데, 이 성대 뒷부분이 여기가 붓고 안 붙는 거는 목소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이곳은 호흡을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소리를 낼 때 공간이 완전히 막힐 수도 없고 어딘가 공간이 공기가 빠져주면서 이게 성대가 진동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실제로 이쪽이 붙고 안 붙고 하는 건 상관이 없고요. 어떤 분들은 성대 후방이 붙는다 안 붙는다 말씀 많이 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성대 후방이라는 게 이쪽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약간 피혈연골의 앞쪽 이 부분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 되겠죠. 이쪽이 붙고 안 붙고가 영향을 주지만 실제로 발성에 정상적인 대화를 하거나 하는 영역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전반적으로 균형 있게 얼마큼 효율적으로 이게 움직여 주느냐가 중요한 거지, 뒤쪽이 많이 붙느냐 덜 붙느냐 하는 건 실제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점막이 붙어있는 안쪽 공간이 트랜지션이라는 공간에서 얼마큼 나풀나풀하게 잘 움직일 수 있느냐, 그리고 목소리를 낼 때 이 뒤쪽 공간이 어느 정도 가까이 붙어 있어서 소리를 낼 때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힘을 받거나 힘을 빼거나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뒤쪽을 보시면은요, 이 목소리가 나타내는 성대 질환 같은 거는 목소리 질환인데 보통 어떤 분들은 성대 결절이 생겨서 목소리가 안 난다, 폴립이 있어서 목소리가 안 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성대 폴립이 있거나 결절이 있으면 이 성대 진동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내가 소리를 낼 때 어떤 공간을 어떻게 움직여 주냐에 따라서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정상이라면요, 어떤 분들은 이러고 되는 분들이 계세요. 위쪽은 잘 안 붙이고 아래만. 근데 항상 그러는 것도 있지만 어떤 특정한 발성을 하는 순간, 예를 들어서 노래를 한다든가 고음을 내는데 잘 못 낸다든가, 어떤 분은 위만 쓰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중간을 너무 강하게 쓰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럴 경우에 이 폴립이나 결절이 위쪽에 생겨 있거나 아래쪽에 이렇게 생겨 있거나 중간에 생겨 있는 거나 따라서 우리가 대화하는 목소리나 어떤 노래를 할 때 어떤 발성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가령 폴립이나 결절이 성대 위쪽에 이렇게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아래쪽에. 그런 경우에는 그분이 소리를 내거나 말을 할 때 중간을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목소리에 전혀 영향받지 않아요. 그래서 나 목소리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성대를 보러 왔더니 결절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거는 그분이 말을 하는 방법 중에, 노래를 하는 방법 중에 이런 것들을 생기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굳이 이 결절이나 폴립을 수술을 하거나 잘라내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분들은 그런 노래나 자기 특유의 발성을 하면서 일부러 그걸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아든. 그래서 지금 불편하지 않은 그런 소리를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거를 건드리게 되면은 그동안 혼자서 훈련해왔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그런 과정을 겪어서 그걸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대 결절이 있다, 폴립이 있다, 수술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 결절이, 그 폴립이 어느 위치에서 왜 나오고 내가 내는 소리는 어떤 소리고 나한테 필요한 소리가 어떤 소리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대 결절이나 폴립 같은 건 주로 충격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소리를 내는 앞쪽 라인 이쪽이 주로 많이 생기게 되고, 결절은 껍질이 비벼져서 주로 나는 거기 때문에 피부층 껍질층에서 굳은 살이 배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성대 그 위치에, 또 성대가 결절이 생기는 위치에, 또 어떤 층에 생기냐에 따라 가지고 병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그 성대의 목소리 만들어내는 점막의 피부층에서 그거보다 그 피부층의 안쪽 공간에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말씀드렸고요. 그 층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그거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그 근육층이라든가 또 그런 신경 분포 같은 것도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너무 어렵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한번 좀 더 쉽게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